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표절과 중국 아이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게 중국의 표절 이야기죠. 윤식당, 미우새, 프로듀스 101, 정글의 법칙, 효린의 민박, 나는 가수다, 삼시세끼. 그들이 무단으로 카피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중국은 정치 포맷 수입도 합니다. 또한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수입 제한 때문에 카피가 늘어난 측면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개발 국가의 특징으로 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1인당 GDP 수준인 태국의 경우 수많은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정식 수입합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8,800달러이며 태국은 약 6,900달러죠. 개발 수준이나 과거 저작권 개념이 미미했던 시절에 한국과 일본의 베끼기, 이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럴까요? 이는 중국만의 문화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산자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중국 포털인 바이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절, 모방, 복제 등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탈권위, 반주류, 반지성, 해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중문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이는 베끼기가 하나의 문화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의 행태는 그들이 정의 내리는 산자의 문화와도 다릅니다. 탈권위, 반주류라는 목적의식으로 해체성을 시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업적 짝퉁은 그저 수익을 목적으로 할 뿐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저작권 개념이 서구권에서 주입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태백산맥의 저자 조종래 작가가 쓴 소설 정글만리의 한 토막에서 여실히 보여집니다. 서구권은 중국이 발명한 화약, 나침판, 종이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지 않은가? 짝퉁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짝퉁 소비는 그들의 이익을 높여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이러한 공격적 접근은 중국 내 만연한 국수적 애국주의가 깔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엔터업계는 K-팝을 중심으로 중국인 멤버들을 종종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목적이죠. 하지만 다른 국적 멤버들과 다르게 유독 중국인 멤버들에게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슈퍼주니어 한경에서부터 최근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까지 그 사례는 참 많죠. 물론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뒤통수를 쳤다 하면 중국인 멤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첫째,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K-팝 아이돌로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높이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으로 중국 위주로 활동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화적 측면을 봐야 합니다. 중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강화된 타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기에 지금의 중국 젊은 층은 6개의 주머니를 차고 나왔다는 소위 소황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함께 동고동락했다 해도 타인일 뿐인 멤버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완전히 배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들 사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은 고려해야 할 겁니다. 스타 아이돌은 혼자 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탄생하는 것이니까요.